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 배팅 공유, 야구 토토 승 1패 1회차 실전 배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야구 토토 승 1패 1회차 드디어 이제 야구 계절이 돌아왔고요. 이제 그에 맞춰서 승 1패 이제 1회차 시작을 합니다. 자, 마감은 4월 5일 월요일 21시 50분이 되겠습니다. 자, 2월금 넘어온 것 있습니다. 4억 1,800만 원이 넘어가는 2월금이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 자, 그것도 확인하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좀 야구 토토도 승 1패도 그렇고 승 5패도 그렇고 좀 이게 마감 시점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뭐 예상은 되는데 특히 이제 국내 프로야구 선발이 지금 미정인 상태에서 아직 확정 전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좀 시켜보는데 확정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해드리면은 이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다들 뭐 보실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프로토가 새로운 이제 프로토가 이제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 거기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본다라고 하면 뭐 그러면은 확인하고 또 녹화하고 업로드하고 또 살펴보고 편집하고 뭐 이러면은 뭐 4시, 5시 뭐 요렇게 돼버리고 마감은 또 오후 저녁 21시 50분, 9시 50분 그러면 몇 시간 또 보시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안 할 거면 안 하고 할 거면은 할 생각이면은 일단 좀 미리 충분한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고 가려면 서둘러서 업로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뭐 댓글을 통해서 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또 한번 손볼 것이 있으면 손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작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이제 국내 프로 야구 시점에 좀 맞춰서 화요일 오후에 마감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농구 토토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선발 투수가 이제 경기들 뒤에 경기들까지 예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훨씬 좀 수월을 하지 않습니까? 국내 야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기 선발 투수 예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좀 감안을 해서 화요일 저녁 같은 오후 같은 시간에 마감을 잡아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편성을 좀 그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농구 토토도 그렇고요. 농구 토토도 금요일 KBL 경기 한 개 있는 거 거기 앞에다가 마감을 잡아놓고서 가면은 뒤에 또 이제 변수가 생기고 이런 그 NBA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 손볼 수 없게 마감 후 변수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종종 발생하고 그것도 NBA 그 하나의 그 무대기 앞에다가 딱 마감을 잡아주면은 훨씬 더 우리 그 토토 팬들이 이용하는데 편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아쉽고요. 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뭐 나중에 또 할 때가 되면은 또 그때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자 아무튼 뭐 주어진 판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 토토 승 1패 1회차 1번 경기에서부터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자, 마감 일시 먼저. 첫 번째 경기가 1번 경기가 4월 6일 05시 05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월 5일 월요일 21시 50분입니다. 요거 마감일시 요거 확인하시고, 자, 1번 경기는 텍사스랑 토론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풀트네 비치랑 마츠, 여기가 마츠입니다. 토론토가 마츠가 선발로 나옵니다. 시범 경기 때 아주 호투를 했습니다. 마츠가 이제 토론토에 와서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서 한 몫을 해줘야 되는데, 시범 경기 때 모습을 보면은 일단 마츠의 한번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한 이런 내용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토론토 쪽에 좀 우세를 점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토론토는 분명히 복병으로서 노림수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유현진을 필두로 해서 마츠, 또 로크, 스트리플링, 뭐 이렇게 피어슨, 일단 초특급, 그러니까 초특급에 해당하는 A급 이런 선수는 뭐 유현진을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전부 다 B급 이상은 다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B급 이상의 선수들이 10승 이상 해주면서 페넌트 레이스를 이제 해주려면은 타격, 방망이 쪽에서 힘을 좀 보태주면, 그러면 5할 이상의 승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토론토의 타선도 마찬가지. 이게 타선도 그렇고, 그리고 마운드도 그렇고, 초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전부 다 보통 이상은 되는 그런 밸런스는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토는 시즌 내내 끌고 갈 수 있는 롱텀의 복병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쪽이 토론토 쪽이 지금 인기를 지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쪽이요. 이쪽이 50%가 넘어가는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밀고 갈 수 있는 마킹,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1번 경기는 토론토 쪽으로 일단 각을 잡아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2번 경기는 클리블랜드랑 캔자스의 경기입니다. 여기는 알렌이랑 더피의 선발 매치업. 클리브랜드가 저는 한 수 위라고 보고요. 클리브랜드의 지금 올 시즌 전력이, 수비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초반 부진의 이제 반격의 자리를 이제 주중 레이스에서 이제 꾀하고 있는 클리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캔자스는 이제 오프닝 라운드에서 한번 거하게 불꽃놀이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중 레이스에 가서는 좀 조정을, 특히 이제 타선의 타격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시점이 캔자스의 흐름. 클리브랜드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서 한번 반등을 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여기는 클리브랜드 쪽에다가 좀 높은 점수를 주고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3번 경기는 마이애미랑 세인트루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로저스랑 포세데리온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에 아주 기대 이상의 이변의 레이스를 좀 해주면서 돌풍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줬는데, 올 시즌 똑같은 그런 모습을 재차 기대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세인트루이스는 복병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번에 한번 올 시즌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노려볼 수 있는. 선발 매치업은 선발에서는 뭐 삐까삐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타격전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세인트루이스의 노림은 아레나도를 새로 지금 영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레나도가 들어온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훨씬 더 이제 힘이 느껴집니다. 이제 강한 2번으로 골드스미츠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하드코어 3번으로 이제 아레나도를 넣고, 그 다음에 클린업에서 내용이 4번 역할을 좀 해주고, 내용이 이제 기대치가 좀 올 시즌 있습니다. 올 시즌 많이 발전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대용 쪽에서 대용 쪽에서는 올 시즌 25개, 30개 요 정도의 홈런, 이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발전 성장 발전 추세를, 대용의 발전 추세를 감안하면은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와주면 그러면은 세인트루이스는 올 시즌 재미있죠. 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보면서 간다. 타격전 양상이 예상이 된다.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본다. 2, 3, 4 요 라인 괜찮아졌다. 그러면은 승일패 마감에서는 요거 제껴놓고 요쪽으로 승부를 한번 볼 수 있겠다. 자, 요렇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4번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뉴욕 매치의 경기입니다. 맨 무어랑 디그롬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맨 무어가 2년여 만에 선발 복귀, 2년여 만에 선발 복귀가 되겠는데, 만만치 않아 보이죠. 좀 적응의 과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올 시즌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퍼 정도 볼 수가 있겠고, 리얼무토가 원래 여기 리얼무토, 필라델피아 리얼무토 있잖아요. 리얼무토 대형 포수 리얼무토인데, 원래 리얼무토도 이적할 뻔했습니다. 그게 이제 설이 나왔던 것이 뉴욕 매치로 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마지막에 뭐 사인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설로 그치면서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리얼무토마저도 빠졌으면은 필라델피아는 정말 어려울 뻔했는데, 뭐 그나마 필리스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토를 잡은 것은 뭐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전반적인 전력은 그렇게 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팀은 아니다 싶고, 뉴욕 매치는 그래도 구단주가 거부 구단주가 새롭게 이제 들어오면서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 의욕적으로 이 투자판을 벌렸던 것에 비하면은 그 영입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못한 내용인데, 그래도 일단 불은 붙여놨죠. 팀 내 분위기는 좀 붙여놨습니다. 자, 뉴욕 매치는 좀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워싱턴과의 개막 오프닝 라운드가 이제 포스트폰 다 돼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디그롬이 계속 대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 요거에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변수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사이즈가 되는 선수이고, 그리고 디그롬이, 그리고 상대 선발이 지금 좀 불안한 이러한 모습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그러면은 매치가 승부를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여기서 디그롬이 무슨 이렇게 롱 디스턴스로 가면서 뭐 완투로 가고 뭐 이런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도 타격전 양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치 쪽의 방망이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싶고, 여기는 필라델피아는 상하이 타선의
좀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고, 여기는 좀 고르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타격전으로 감에 있어서는 결국에 하위 타선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본다라면 매치 쪽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좀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렇게 좀 보고요. 요렇게 뉴욕 매치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고 가는 승부.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짝 받칠 수 있으면은 좋다. 이렇게 아래. 그러면은 일단 초반 레이스 요 정도 끌고 갈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4번 경기 보고, 그리고 투툴로 가는 4번 경기까지, 그리고 5번 경기 들어가서 봅니다. 컵스랑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여기가 윌리엄스랑 앤더슨, 자, 선발 매치업. 네임밸류로는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은 그런 판인데, 앤더슨의 노련미, 그렇고 윌리엄스의 시범 경기 때 호투, 시범 경기 때 굉장히 잘 던졌거든요. 그래서 선발 투수는 저는 박빙 내지 윌리엄스의 조금 더 우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컵스가 좀 많이 내보냈죠. 슈와버, 레스터, 제프리스, 퀸타나, 그리고 카라티니도 다르비슈랑 같이 엮어서 보냈고, 다르비슈랑 카라티니랑 콤비라서 같이 샌디에고로 같이 보냈죠.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같이 요구를 한 거죠. 다르비슈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카라티니랑 같이 달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지금 내보낸 컵스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윌리엄스에 대한 선발 기대치를 좀 더 높게 본다라는 점, 요거 좀 보고, 그래도 방망이는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짝 피더슨이 일로 왔습니다. LA에서, 다저스에서 피더슨이 이쪽으로 왔고요. 콘트라레스, 브라이언트, 크리스 브라이언트죠. 브라이언트, 또 리조, 바에즈, 또 이제 짝 피더슨, 들어온 짝 피더슨이 이렇게 와서 한 5번, 6번 자리에서 짝 피더슨이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구도 자체가 컵스의 방망이, 그리고 미러키는 결국 이제 불펜이 강한 팀 아닙니까? 이제 불펜이 강한 미러키인데, 헤더 최고의 RP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헤더가 있고, 페어리슨도 있고, 린드브럼이 일로 갔어요. 린드브럼이 지금 미러키에 있지 않습니까? 린드브럼도 불펜에서 한 역할을 하고, 불펜은 강합니다. 불펜은 강한데 결국에는 방망이가 좀 약해요. 미러키는. 그래서 방망이가 우위에 있는 컵스를 가지고 승부를 한다. 이 정도 보고요. 그래서 컵스 쪽으로 좀 보고, 그리고 미러키가 그래도 불펜이 강하기 때문에 접전 구도로 가면은 불펜에서 버텨낼 힘은 있으니까 여기를 같이 이제 받치고,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하고, 여기는 지우고. 그 다음에 6번 에인절스랑 휴스턴입니다. 에인절스랑 휴스턴. 여기는 퀸타나랑 가르시아, 이렇게 선발 매치업이 짜여져 있는 상태. 컵스에서 넘어온 퀸타나입니다. 에인절스가 매번 이 스토브리그 때 이 투수진 보강을 위해서 맨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요란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몇 년째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또 몇 년째 성과가 없습니다. 에인절스. 그래서 현지 언론도 그렇고 지역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단 프런트에 대한 성화도 지금 굉장히 큰 상태인데, 올 시즌도 그렇게 두드러진 이거다 싶은 내용의 전력 보강은 지금 따로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예상을 받고 있는 것이 뭐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단발적으로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요번에도 이제 역배당 성격으로 에인저스를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뭐 상대가 그렇게 강한 지금 SP가 나와 있는 상태 아니고, 그리고 에스트로스가 불펜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이 불펜이 강하지 않고, 부상자도 많고, 특히 이제 피처 투수진 쪽에서의 이제 부상이 많아서 좀 그게 걱정인 휴스턴이고, 또 지금까지 시즌 초에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긴 경기는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또 이겨왔거든요. 자, 이러면은 불펜은 강하지 않다. 불펜 쪽에 좀 투수진이 마운드에 좀 부상 자원도 많다. 이때까지 그래도 시즌 초반에 몇 경기 안 했지만 이긴 경기는 여유 있게 이겨왔다. 그럼 이제 접전 경기를 계속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접전 경기 가면은 불펜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고전할 수도 있다. 이제는 슬슬 접전의 경기, 그런 경기에서의 불펜의 한계, 불펜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매번 대승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또 그렇게 매번 대승할 수 있는 그런 전력도 올 시즌은 아니고. 자, 그래서 스프링어도 나갔고, 그래서 휴스턴이 이기기는 이번에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판이라고 보면서 에인절스 쪽으로 한번 이변을 노려보고, 그리고 에인절스를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수준, 그럼 이렇게 투툴로 정리해 들어갈 수 있겠다. 자, 이 정도 보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경기, 오클랜드랑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여기는 몬타스랑 메이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선발에서 메이 쪽이 좀 더 낫다. 선발 매치업에서 다저스가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클랜드가 좀 많이 나갔죠. 좀 기대 전력원들이 좀 많이 지금 이적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핸드릭스, 그로스먼, 시미언, 스텔라, 뭐 나간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수 위, 여기는 뭐 다저스가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선발도 그렇고 뭐 타선도 그렇고 뭐 다저스 쪽으로 무난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경기는 샌디에고랑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모레혼과 데스클라파니입니다. 저는 선발 매치업은 이쪽이 좀 더 낫다. 샌디에고 좀 더 낫다. 배짱도 두둑하고 구속도 나오고 좋습니다. 모레혼 저는 기대치가 있는 선수라고 보고, 그리고 샌디에고는 올 시즌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으로 봅니다. 요번에 올 시즌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 여기는 이렇게 지워놓기까지 정리하고, 다저스, 다음에 양키스, 이 구도 동서에서 이 구도가 우승 후보 1, 2순위 이렇게 다들 잡혀 있는 가운데,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지배적인 가운데 3, 4순위 약간 뭐 현지 배당 업체, 배팅 업체 차이는 있는데, 3, 4순위에서의 우승 후보가 바로 이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 저는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구에서 다저스만 극복해내면,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올라가든 간에 마지막 챔피언십과 그 챔피언십으로 가는 길목과 아무튼 그 어느 자리에서 또 다저스를 또 만나게 될 텐데, 지구 레이스 계속 하는 것 말고도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그 다저스의 고비만 넘으면 샌디에고가 우승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봅니다. 작년 시즌에서도 뭐 반쪽 시즌밖에 안 됐던 작년 시즌이었지만, 그때도 저는 샌디에고에 굉장히 그 주목을 하고 봤었고, 계속 노래를 불러드려 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재미를 많이 또 봤고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강해진 모습, 그리고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치에서 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샌디에고를 올 시즌은 굉장히 그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또 재차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여기서는 선수 영입도 아주 야심차게 한 이런 상태. 클레빈저가 그 작년에 좀 활약을 해줬으면 샌디에고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더 레이스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에서 더한 결과도 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부상이 나오면서 클레빈저 역할이 없었고, 그러면서 지금 클레빈저가 저 수술,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수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못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 아웃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희망은 받고, 그리고 타선의 파괴력은 여전 또 혹은 더 강해진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승에 대한 열망은 더 커졌고, 참을 수가 없고, 클레빈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럴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메우는 카드를 찾았고, 그 카드를 더 강하게 지금 이렇게 덧붙여 놓은, 색칠해 놓은 뭐 이런 상태. 스넬과 다르비슈가 영입되면서, 그러면 스넬과 다르비슈 영입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은 목표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승이란 소리입니다. 1, 2, 3 선발까지는 괜찮게 쭉 끌고 갈 수 있겠고, 다음에 4, 5 선발 경기에서 뭐 지금 이런 경기인데, 경기에서 타격전 양상으로 경기를 끌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뭐 자신감은 있는 상태. 약간 연승에 대한 시즌 초반 너무 강하게 불을 붙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좀 부담이 좀 있었는데, 한번 연승의 제동이 한번 걸린 이것은 저는 뭐 레이스를 끌고 가는데 부담 없이 더 끌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싶어서 배팅에도 더 부담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샌디에고 쪽으로 그냥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급야당에서는 50%도 안 되는 지지율로 갔었는데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지금 투표 현황이 어떻게까지 올라도 뭐 상관없다. 상관없이 여기는 그냥 숨도 쉬지 않고 들어가는 샌디에고의 단통 승부라고 저는 정리를 해놨고요. 자, 다음에 9번 경기 시애틀과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시애틀 9번 경기입니다. 시애틀과 화이트삭스의 경기. 셰필드랑 로던의 선발 매치업. 선발의 우열은 비슷비슷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의 성격은 타격전으로 갈 공산이 크고요. 자,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의 밸런스는 화이트삭스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트삭스 쪽이 좀 더 낫다. 화이트삭스는 뭐 지구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화이트삭스는 지구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 진출 후보 중에 한 팀. 시애틀은 올 시즌 그렇게 큰 기대는 하기 쉽지 않은 팀. 리빌딩의 해로 삼고 보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그런 팀들 이미 그렇게 큰 욕심 없이 올 시즌은 일단 리빌딩의 과정으로 생각하겠다라고서 거의 뭐 반 1000명 해놓고 시즌에 임하는 팀들 몇 팀 있죠. 뭐 그런 팀들은 단발적인 고액 배당 자리에서 한두 번 보는 거 뭐 그 정도 수준, 아니면은 그런 팀들은 뭐 굳이 배팅권 안에 놓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지우는 쪽으로 이렇게 승 1패 이런 데서 만날 때 보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딱 초고 배당 열렸을 때는 시애틀 쪽으로 많이 팔려서 시작했는데 이후에 좀 이 자리가 좀 다시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저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 시애틀, 뭐 피츠버그, 또 뭐 텍사스, 뭐 볼티모 이런 팀들은 올 시즌 아마 바닥권일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배팅의 메리트도 크지 않을 팀들이고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애틀에 이제 플렉센 있지 않습니까? 두산에서 굉장히 그
브릴리언트 피칭을 했던 플렉센이 시애틀로 가 있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화이트삭스 쪽으로 여기 투표 현황은 아무리 시애틀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래도 시애틀 쪽으로 페이보릿이 유지가 돼서 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박빙 구도로 팔릴 수 있는데, 여기는 한번 승부수를 이렇게 단통으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KBO 국내 야구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요 시점에다가 딱 맞춰가지고서 마감을 잡아주는 그런 편성. 그러면서 수요일 새벽 경기로 메이저리그를 또 붙여주고 편성을 이렇게 승일패 마감을 잡아주고 편성을 잡아줬으면은 훨씬 더 토토 팬들이 이용하기 더 편리하셨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자, 두산이랑 삼성입니다. 지금 예정되어져 있는 선발은 아마 최원준과 백정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KBO 경기 지금 예상되는 대로 이제 선발 투수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시키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선발이 나올 경우, 또 그리고 또 뭐 그로 인해서 손을 다시 봐야 될, 마킹에 손을 봐야 되겠다 싶은 경기가 생기거나 또 변수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뭐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그 부분은 또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수가 생겼어도 뭐 살펴봤을 때 그래도 결과는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뭐 변함없이 마킹은 가면 되겠다 싶을 때는 그때는 뭐 굳이 뭐 그렇게 손 보지 않겠고요.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 만약에 이제 올 커버가 가능한 경기 자리를 찾고 있으면 이 경기가 올 커버가 가능한 승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산도 전력 이탈이 좀 많이 있죠. 오재일, 최주환 나간 걸 비롯해서,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용병 투수 가지고서 재미를 아주 크게 봤는데 그들도 다 나가 있는 상태고 새로운 용병 세팅되어져 있는 상태. 삼성은 부상, 이제 그 오재일이 나가서 이제 삼성으로 간 것인데 지금 부상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채웅도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좀 불안하게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기도는 그래도 두산 쪽의 요 자리의 인기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높은 자리인데, 요쪽으로 올 커버를 들어가는 자리라고 하면은 이변의 자리까지 같이 보고 가는, 박빙에서 저는 이 올 커버는 막 박빙으로 팔리는 자리에선 똑같이 막 박빙으로 이게 팔리는 자리에서는 이건 승부수가 필요하지, 올 커버로 가는 거는 이거는 좀 맹맹하다. 아싸리 여기가 막 인기를 크게 모으고 여기가 이렇게 모으고 여기가 거의 안 팔리고, 이런 경기를 올 커버로 들어가서 이런 승부를 봐야지, 여기까지 봐야지 올 커버 배팅에 대한 명분은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 경기가 좀 그런 자리, 두산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한타 써주면 그래도 한번 승부는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요번 회차에서 올 커버 자리를 볼 수 있는 자리 어디냐, 그러면 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1번 경기는 SSG랑 그다음에 한화의 경기입니다. 쓱 쪽이 조금 더 우위. 여기 박종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박종훈은 지금 예상되어지는 선발 예상 투수는 지금 박종훈이에요. 이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추신수도 한탄젠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되지 않겠는가 싶고, 시작이 일단 좋습니다. SSG가. 그리고 구단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이 구단 내 모 기업에서의 기대치와 지원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분위기는 아주 잘 잡힌 것 같아요. 이 특히 개막전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중요한 쓰기였는데, 개막전에서 일단 스타트를 잘 끊어놓은 게 새롭게 지금
역사적인 쓱의 첫 승이 개막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아주 분위기를 좋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 보겠습니다. 12번 경기는 NC랑 롯데의 경기. 이 NC는 송명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롯데는 프랑코 쪽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이 되는데, 프랑코에 거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큰데 프랑코가 구속도 굉장히 지금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구속도 155에 육박하는 이러한 구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롯데의 프랑코. 자, 송명기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송명기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치는 충분히 있는 선수고, 일단 지금 구창모가 NC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창모가 부상해서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갑니다. 송명기, 이재학, 김영규 이쪽으로 이렇게 국내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이제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구속만 빠르다고 이제 프랑코 롯데 구속만 빠르다고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타자들도 이제 이 속구에 대한 대처 그리고 맞히는 능력이 많이 좋아져 있어서 프랑코가 완투까지 해줄 거 아니면은 결국에는 6회 넘어가면서부터는 불펜 싸움입니다. 결국에 불펜 싸움. 그 불펜이 NC가 좀 더 낫죠. 임창민, 김진성, 원종현 이렇게 이제 포진해 있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나성범의 잔류가 나성범한테는 불운의 일이었지만 팀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됐습니다. 이 나성범 양의지 이렇게 계속 우승 핵심 전력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 시즌도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NC 쪽으로 승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과감하게 제껴 놓고요. NC 쪽으로 단통으로 승부를 펼쳐본다. 다음 마지막 13, 14 두 개 경기. 13은 KT랑 LG. 자, KT랑 LG의 경기. 여기 일단 이강철 감독은 데스파이네로 여기는 확정을 지어 놓은,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데스파이네로. 여기는 아마 수아레즈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은데. 쉽고요. 이렇게 쿠에바스가 조금 로테이션 가담이 늦어질 것 같아요. 큰 부상은 아닌데 이렇게 담이, 등 쪽에 담이 와서 좀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죠. 그 얘기가 좀 있어서 쿠에바스는 지금 빠져 있는 가운데 한 다음 주 차주 정도면 다시 로테이션에 가담할 것 같고, 수아레즈, 데스파이네 뭐 막상 막하 정도. 아직 여기는 좀 더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된, 이제 그 정규리그 실전에서 검증이 좀 안 돼. 여기는 검증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된 상태이고, LG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이제 NC의 대항마로 나선 LG가 되겠는데, 함덕주가 들어오면서 아주 우승 후보로서의 아주 우승 후보로 지목을 받는데 딱 방점을 딱 찍어주는 함덕주 영입을 통해서, 그러면서 개막 라운드에서 이제 이기는 데 있어서 아주 그 1등 공신 같은 역할을 해줬던 이제 함덕주이기도 했죠. 일요일 경기에서. 그때 일요일 경기에서 어차피 뭐 선발은 아니니까 1과 3분의 1 1이닝 넘게 던지면서 6타자를 상대했어요. 함덕주 6타자를 상대하면서 볼은 32개 던졌고 그리고 월요일 쉬고 이제 화요일 경기인데,
시즌 초반이고 하니까 요 정도 던졌으면은 그렇게 크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면은 일단 무리하지 않고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 그럴 것 같고 계속적으로 시즌 초반서부터 그렇게 오자마자 막 그렇게 부려먹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타선에서 찬스가 찾아왔을 때 잔류 없는 에로비 없이 잔류 없이 이제 스코어를 올려줄 수 있는 타선의 힘이 필요한데 그 타선의 힘은 KT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금 NC랑 LG의 2강 구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저는 KT도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KT 위즈가 지난 시즌 이상으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2순위 내지 3순위, 저는 LG와 거의 삐까삐까하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막상막하로 보고 있거든요. 타선 자체가 워낙 세서 그래요. 타선이. 이게 황재균, 알몬테 여기가 그러니까 알몬테가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 이제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이제 용병으로서 작년에 이제 최고의 용병을 가지고서 한 시즌을 보냈던 KT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알몬테가 이어받아서 해줄 수 있겠는가. 이제 로하스 역할 말입니다. 그런데 알몬테만 역할을 조금 해주면은 여기는 뭐 다이나마이트 타선 말 그대로입니다. 황재균, 알몬테, 강백호, 이강철 감독은 강백호 쪽에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죠. 강백호가 좀 발전한 레벨업 성장한 모습 보여주면은 올 시즌 재밌다. 그리고 뒤에 또 베테랑 유한준 버티고 있고 재밌습니다. KT 쪽 재밌습니다. 네, KT 쪽 하위 타선도 재밌고요. 배정대, 심우준 이쪽에서 하위 타선에서 역할 해주면 뭐 더 재밌고요. 더 재밌고 KT 쪽으로 한번 여기가 LG가 좀 많이 지금 LG가 처음에 초급에다가 KT 쪽으로 잡혀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LG가 쭉 올라오고 있는 투표율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박빙 내지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뭐 이런 구도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승부수를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KT 쪽으로. 다음에 14번 마지막 경기는 키움과 기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스미스, 맹덴 이렇게 선발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스미스는 이제 마지막 14번 경기입니다. 선발 예상되는 선발 쪽에서 뭐 크게 벗어나거나 또 결과를 그로 인해서 뭐 손을 봐야 되거나 또 다른 변수가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뭐 댓글을 통해서 다시 수정을 보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마킹을 다시 또 손보거나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렇게 여기는 스미스와 맹덴의 경기인데 스미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의문, 퀘스천 마크. 그다음에 맹덴은 조금 더 그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투구를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에는 기아는 지난 시즌에도 그 부분이 문제였었는데 뭐냐면은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 이겁니다. 그거는 선수 개개인의 밸런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박찬호 수비는 괜찮다는 평인데 빠따가 너무 안 좋고 외야에 가면은 또 그건 내야에서의 핵심 자원 박찬호 또 외야에서의 또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호령 그런데 역시 빠따가 안 좋고 이게 전체 팀 밸런스를 좀 해치는 이런 것이 좀 있었는데 그들의 활약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중심 타선에 힘은 있는 기아입니다. 여기가 인기는 당연히 이쪽으로 지금 예상됐던 대로 좀 팔리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이쪽 노림수가 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변에 대한 여지, 역배당의 이변의 여지를 좀 담고 가야지만이 되는데 이쪽에다가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이 투마킹으로 이렇게 한번 끌고 가면서 한번 진행을 시켜보면서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토토 승1패 1회차라서 이것저것 좀 할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서 하다 보니까는 다른 때보다 좀 이 러닝 타임이 좀 길어졌는데 자, 아무튼 참고하시면서 야구 승부 경기 만끽하시고 또 좋은 결과 행운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